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양대 김정기 명예교수님의 세계일보 기고문 기사를 통해서 2024년 뉴스 회피가 39% 무려 40% 가까이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 방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 또 큰 배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 즉 언론의 양대축인 신문과 방송에 관한 아주 이 정확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40% 가까이 되는 이 뉴스 회피자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이제 처음서부터 뉴스를 안 봤던 사람들은 회피자가 아니죠. 무관심층이죠. 그런데 뉴스 회피자라는 말은 보던 사람들이 안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점점 안 보게 되는 이 뉴스 회피층, 뉴스 회피자가 무려 40%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뉴스의 어떤 내리막길, 언론의 하강곡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뉴스 회피자들이 40% 가까이 될까요?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뉴스의 예능화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예능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뉴스가 예능처럼 바뀌어가니까 그 예능은 공정, 신뢰, 정직, 정의, 가치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 거죠. 마치 이 뉴스가 사실을 전하고 팩트를 전하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뉴스를 전해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뉴스가 점점 예능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건 두 번째로는요. 특히 정규 뉴스보다 뉴스 해설 방송에서 그리고 정규 뉴스가 없거나 정규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지는 방송국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편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정규 뉴스에서는 그래도 뉴스의 예능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뉴스답게 어쨌든 전하죠. 그런데 뉴스 해설 방송,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그 뉴스를 해설하는 방송, 그래서 아나운서나 앵커가 있으면 이제 주변에 패널들이 3-4명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이런 건데, 이런 뉴스 해설 방송은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적이라는 것이 꼭 성적인 것을 다뤄서 선정적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의 볼거리,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이런 것들, 이런 화면, 이런 이야기에 치중하면 그것이 이제 또 선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뉴스를 해설하는 이런 이 방송에서 예능적으로 처리하고 예능적으로 접근하고 예능적으로 소화를 해버리고 방송을 하니까 점점 뉴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뉴스가 재미없어지고 뉴스를 들으려고 하는데 왜 예능을 하지? 내가 뉴스를 보고 싶은데 왜 예능을 보여주지? 뉴스 앵커답게, 뉴스 아나운서답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예능인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뉴스 신뢰도가 떨어지고 뉴스 방송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나운서의 예능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 아나운서도 예능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운서가 예능을 하려면 예능 프로에 가서 하면 됩니다. 아예. 왜 아나운서들이 예능 프로 하잖아, 실제로. 그런데 아나운서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오케이인데 이 아나운서가 뉴스와 그리고 뉴스 해설 방송에서 예능적으로 표현하고 예능적으로 말하고 예능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뉴스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나 앵커는 구분을 해야 돼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일반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예능적으로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아나운서, 앵커, 신분이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재밌고 신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뉴스와 뉴스 해설 방송이다 그러면 그때는 아나운서와 앵커는 본래 뉴스와 뉴스 해설의 취지에 맞게 신뢰감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아나운서나 앵커가 예능인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나운서가 앵커가 뉴스나 뉴스 해설 방송에서 예능처럼 한다라는, 또 예능 방송처럼 접근한다는 말, 또 예능 컨셉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팩트보다 감정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모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모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제가 뭐 흉내 내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뭐 앵커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팩트를 전달해서 시청자가 그 뉴스의 팩트와 뉴스의 사실을 듣고 이해를 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앵커나 아나운서가 고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시청자들의 감정을 노리는 거, 이것 자체가 바로 앵커와 아나운서의 예능화의 가장 중요한 이 판단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뉴스 해설에서 마치 예능적으로 뭐 까불고 웃기고 농담하고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뉴스와 뉴스 해설에서 앵커와 아나운서가 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투 자체가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감정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운서와 앵커의 예능화, 예능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뉴스의 피로도가 생기고 뉴스 해설에 피로감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안 보게 되는 겁니다.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뉴스 회피 비율이 39%, 약 40%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때 결국은 이제 인권도 비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죠. 개그나 예능에서는 다른 사람 무시해도 그걸 개그나 예능으로 받아들이지만 뉴스나 뉴스 해설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 이게 예능이 아니라 인권 침해, 인권 비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와 앵커, 아나운서의 예능화, 예능인화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방송국은, 종편은 물론 이 뉴스와 해설, 그리고 앵커와 아나운서의 예능화의 길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본래의 신뢰받을 수 있는 길로 정론직필하면서 정론 방송을 위해서 아나운서 본분에 맞게, 앵커 본분에 맞게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